그리고 이제 진단평가는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미리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체 이제 들어가며,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그 다음에 역사, 주로 역사, 이런 순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사실은 이제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실패한 운동이다라는 거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뭐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만 역사와 현실에서 그렇게 이제 확인된 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좀 고통스럽지만 패배 역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태생 이후로 지난 2, 3세기에 걸친 역사를 민중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운동은 항상 패배를 딛고 일어서지요. 일단 투쟁가에 나오듯이 100번을 떨어져도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해서 이제 투쟁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 패배가 고통스럽지만 그 패배 기록이 부재하거나 또는 이제 부식을 하다면 사실은 다음번에 이겨야지 그러면서도 그 승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운동은 전망 없는 시지프스 노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패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더라도 또 어쩔 수 없는 패배는 용서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그러져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근데 그 패배의 정확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일은 사실은 패배보다 더 나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최소한 그 망각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다룬 이유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제대로 기록한 우리의 역사서가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반면에 이제 좌파를 비판했던 우파 진영에서는 특히 학계에서 최근에 이제 2010년대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사회진영 붕괴가 이제 90년대라고 하면은 거기서도 일정한 시간 경과하면서 시간의 갭을 넘어서면서 이제 개론서들이 역사에 대한 개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이제 2014년에 핸드북이 나왔고요. 케임브리지에서는 2017년에 이제 1권에서 3권에서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3권의 개론서가 나온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린스턴에서는 20세기 공산주의의 사전 6권이 나왔죠.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 드린 거고, 뒤에 참고문을 보시면 강론에 해당하는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제 서유럽 공산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프랑스 공산당과 이탈리아 공산당도 다루는 역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에 비해서 좌파 진영의 대응은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이런 거에 이제 대응하는, 사실 역사도 이제 이론 투쟁이자 이데올로기 투쟁 영역인데, 1980년대에 이제 대단히 야심찬 저작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국제노동계급운동, 역사와 이론의 문제라고 해서 이제 전 6권이 이제 처음에 러시아와 영어로 출간이 됐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스케일을 가지고 역사를 다룬 것은 전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책은 이제 노동계급운동, 노동운동 사이지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이제 긴밀하게 물론 연결되어 있지만 자체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책 자체도 보자면 사실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전 6권 중에서
6권만, 6권 한 권이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 1권부터는 그 공산당 선언이라든지 그 시대부터 이제 다루기 때문에, 최현대사 부분은, 그런 이제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비중이 굉장히 낮게 다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Problems of History and Theory인데, 역사는 6권까지 다뤘지만, 소위 이제 제7권이 이제 이론을 다룰 예정이었는데, 6권에서 이제 스톱하면서, 이론은 미완의 형태로 이제 남겨졌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연 공산주의 운동의 이제 노동운동론, 이론은 무엇인가 했을 때 사실, 막연하게는 있지만 정리된 형태로의 이론은 부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진영에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저작이 이제 소비에트 당사인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책이 문제의 이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식 제목은 이제 그 러시아 어록 밑에 돼 있고, History of All Union Communist Party Bolsheviks Short Course라고 해서 이제 그 짧은 강좌죠. 그러니까 이제 요약본의 형태인데, 사실 요약본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죠. 국내에서 이제 걸음에서 번역돼서 한 권으로 하니 너무 두껍기 때문에 6권으로 나눠서 냈는데, 38년에 이제 스탈린의 지도가 돼서 직접 쓰기도 했고요. 출간한 이 책은 사실 이제 소련 공산당 사에 대한 교과서이자 고전이고요. 러시아에서만 301회에 걸쳐서 4,200만 부 정도가 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 시기에 66개 언어로 번역됐고, 요거는 이제 그 1950년대 초까지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수정되었는데, 어쨌든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38년 이후에 이제 소련, 붕괴까지, 이제 전 시기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저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싱글스에 이제 그 공산당 선언이 5억부가 발행이 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모주석 어록, 마오 어록,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책자긴 한데, 이제 어록이니까 정확한 책이라고 좀 보기 힘든 요소가 있죠. 인용문 마오 어록 중에서 한 200여 개를 갖다가 요약한 거고, 그 다음에 소책자, 붉은 소책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발행 부수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데, 따라서 이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교과서이자 고전으로 엄청난 권위를 누렸지만, 스탈린 사후에 이제 후르츠프의 비판 이후로, 스탈린과 관련된 재편집을 거친 다음에는 특히 이제 권위를 감소했고, 그다음 특히 중소논쟁 이후에는 이제 사실 이제 그 시기가 되면 다 옛날 이야기로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기도 하고, 홍보주석의 고전 내용으로 후퇴를 했던. 근데 사실상 이제 이 책을 평가할 때 핵심적인 요소는 러시아 혁명사와 당사는 같은 게 아닌데, 이제 동일시된 거죠. 그 결과 이제 쭉 기술 방식들이 보게 되면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볼셰비키들 올바른 노선을 취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승리서관이 전체에 이제 스며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소수파의 다수파의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의 과정들을 비변경법적으로 이미 이제 예정된 승리라는 이런 걸로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이후에 그 전에도 이제 좌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소련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노선지상주의, 올바른 노선을 위한 과잉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그다음 결과론적 해석이 난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놓고서 이제 논쟁의 과잉이 이제 상호 비방의 이제 조직 문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종파주의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로 이제 이런 좋지 않은 관행들이 이제 퍼져나갈 수 있는
뿌리를 제공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판적 독해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역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이제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제 입장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자면 단기 20세기, 홉스버 표현으로 단기 20세기는 사회주의 세기였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는 공산주의와 반공산주의의 전면적 대결이 벌어졌고, 그거는 총체적 계급투쟁으로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이데올로기 투쟁의 전 영역에서 이제 펼쳐지는 것이 사실 이제 20세기 역사로 볼 수 있는데, 17년 러시아혁명과 19년 코민테른 건설에서 이제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레닌 시기에는 당시 자기 운동을 국제사회민주주의 운동으로 이제 불렀던 건 다르게 1차 대전 경과하면서 이제 사회민주주의가 간절한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이제 출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건과 사고 등등등이 이제 1991년까지 이 시기에 이제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었는데, 강론이나 이제 부분적 역사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중이지만 총론적 역사는 아직 없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자면 사실은 공산주의와 이제 자본주의의 모순 대결 속에서 이제 사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마오식으로 표현하자면 주요한 측면이 되지 못하고 부차적인 측면에 머무는 거죠. 그것의 의미는 이제 그 투쟁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오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이제 그것들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자기 비판에 기초한 역사 소설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의식입니다. 개념으로 들어와서 서론으로 이제 다루는데, 사실 이제 공산주의라 그럴 때 사실 여러 가지를 동시적으로 의미합니다. 사상이나 이론을 의미할 수도 있고, 운동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사상 이론이 운동을 통해서 실현된 체제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권에서 출판된 서적들 같은 경우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세 가지 사상, 운동, 체제를 모두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커뮤니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다르게 하자면 월드 커뮤니즘일 수도 있고, 요즘식 표현으로는 이제 글로벌 커뮤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즘은 이제 어쨌든 사상이든 운동이든 체제든 다 일국적인 차원의 규정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이제 세계적 차원에서의 정교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이제 총체적으로 부를 때는 크게 이제 문제가 이제 없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운동이라고 했을 때 위에서 언급한 서적들은 운동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운동을 중심적으로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 중에 하나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을 중심으로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투쟁 총체로서 운동, 이 관점에서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제공산주의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상 이론 또는 그 기반 투쟁 운동,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한 국가 체제들을 지칭하면서 이제 혼동이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보자면 과연 이제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운동의 주체인가 했을 때 국가도 여전히 이제 사회주의 국가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운동의 주체라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예스라고 할 수 있지만 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도 국제연대, 그다음에 이제 제3세계 민족해방 운동에 대한 이제 소련의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국제공산주의 일부라고 확인했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도 일정한 운영성은 이제 확인되지만 사회주의 체제 또는 사회국가 자체는 사실은 이제 자체의 발전 동향이 중심이고, 그다음에 국제주의 또는 국제연대는 항상 부차적 외부적 요소로 취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와는 좀 다른 일정한 특성을 갖고는 있긴 하지만
운동 중심으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국제공산주의를 운동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역사적 뿌리는 러시아革命과 코민테른에 두는 거죠. 그래서 좁은 의미로 보자면 공산주의 운동이고, 넓은 의미로는 이제 그 공산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진영, 사회주의 건설을 과정에 있는 국가체제까지 포함하는 걸로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좁은 의미의 공산주의 운동을 그 연구의 타겟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소련의 이제 소위 막스레닌주의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막스레닌주의 이론적 구성은 뭐 아시다시피 철학에서는 변주주의 물론, 역사에서는 역사의 물론,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는 정치경제학, 원래는 정치경제학 뒷판이죠. 경제학. 그리고 이제 과학적 공산주의.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 운동의 결과 전설, 이게 이제 4대 구성 요소고, 이것이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표현한 책이 이제 World Communist Movement Outline of Strategies and Tactics, 자글라딘 교과서죠. 이 있고, 더 기초적인 거는 이제 막스레닌주의 이론의 이제 기초. 82년 정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진행되고 있어도 이제 이게 교과서로 정리한 과정은 상당히 좀 딜레이 돼서 70년대, 80년대에 이제 그 책들이 나온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노동계급운동사 역시도 80년대 저작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사실 이제 그 소비에트 국가로서는 실제로 운동과 상당히 그 거리가 멀어진 시점에서 이제 그 소련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이제 그 저작들이 남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굉장히 덜한 상황인데, 이 책들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제 판단으로는 비막스주의적이고 비변증법적인 기술로 되어 있는 좀 되게 그 후진 책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역사적 그러니까 운동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의미는 실제로 그 운동들이 발생해서 시공간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제 그 가장 바닥에서의 이제 그 현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역과 전국, 일국적 수준에서, 그 다음에 이 일국들이 서로 연결되는 초국경적 상호작용, 이런 것을 통해서 조직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그 초기에 이제 사상 서클 또는 느슨한 그 모임들로부터 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당들이 대중운동과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 대중운동들이 그 사회의 이제 그 운명을 결정하고,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도록 성장하는 이런 과정들을 역동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저는 이제 막스주의적 운동론이라고 보는데, 그런 기술하고 좀 거리가 멀게 돼 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운동이 중심이 되면서 이제 막스주의를 확장하고 이론적으로도 심화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서 이제 그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소련의 경우는 이미 당과 국가가 일체화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이론화해내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공산주의를 이제 일단 사상 부분은 하고, 국가 부분은 이제 필요한 수준에서 이제 다루고, 운동을 중심으로 보자면, 공산주의 운동은 시기적으로 별거는 없습니다. 3단계 또는 3개 시기로 통해서 진행되었는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이제 태어난 것이 이제 1차 대전 후 러시아革命과 코민테른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제 첫 번째 시기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1차 대전 사이의 코민테른이 코민테른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운동 그 자체를 거의 이제 공간적 확장에서의 이제 그 약간의 한계를 빼놓고서는 다 실현한 그런 시스템이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과 비교하자면 교통과 통신의 이제 수준은 엄청난 비교가 되죠. 엄청난 비교가 되는데 이제 그게 대단히 지금으로 보면 당시로서는 이제 그 전 19세기 비교하면 엄청난 발전이지만 우리가 21세기로 봤을 때는 거의 원시적 수준의 이제 그런 교통과 통신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제 그 공간적 확장과 이동 상호작용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시기가 첫 단계고 그 시기에는 이제 소련 안팎으로해서 트로츠키 반대파, 소수의 반대파가 이제 형성되었었고요. 그 2단계인 2차 대전에 이르게 되면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되면서 코민테른 시기보다 확장된 형태의 확장된 범위의 운동이 전개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판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 운동과 국가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이제 갈등 요소들이 작동하면서 코민테른 때와는 좀 다른 지형과 구도를 가지고 운동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 갈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체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티토, 마오주의.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또 이제 신좌파의 도전들이 있었던 이런 과정들이 이제 2단계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반면에 코민테른 시기와 같은 구조는 없는 상태의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